그러니까 이게 초기 납품분에서 불량률이 거의 절반이 넘었어요. 근데 양산 초기에 이런 그 불량은 대부분 수습이 돼요. 수습이 됐는데 정작 K11의 발목을 잡는 사건이 2011년에 터집니다. 2011년 10월에 네. 폭발 사고가 일어나요. 즉 약실 안에서 20mm 탄이 폭발한 거예요. 그럼 뭐 사수가 죽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대요. 아, 다행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방아쇠도 안 당겼대요, 그때 사실. 안 당겼다고? 방아쇠를 안 당겼는데 네. 이 유탄에 신호가 잘못 입력이 돼서 터졌대요. 그렇게 해서 이 일 때문에 납품이 1년이 지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메이커 측에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2013년 11월에 납품이 재개돼요. 근데 이듬해인 2014년 4월에 또 한 번 폭발 사고가 나요. 이번에도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 첫 번째, FCS의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초기 생산 탄약이죠. 20mm 탄. 네네. 여기에 전파 간섭 문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전파 간섭에 취약한 거예요. 그럼 또 네. 전력화에 또 중지. 또 중지됐어요. 여기서 또 스톱했어요. 문제 해결하라고. 그럼 이 문제가 또 해결을 해서 네. 언제 또 다시 납품이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메이커 측에서 해결을 했대요. 그래서 2014년 11월부터 납품을 했는데 이제부터 납품하면서 검사를 전수 검사를 했다고 꼼꼼히. 근데 또 불합격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서 또 납품 중단했어요. 이번 불합격은 또 뭡니까? 폭발은 이번엔 아니겠죠? 예, 폭발은 아니에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6,000발을, 그러니까 유탄을 6,000발을 쏠 동안 FCS 사격 통제 장치의 내구성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4,000발째에서 FCS의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고정 나사가 풀려버렸어요. 아, 나사가 풀린다고? 그 다음에 그 균열이 갔다고. 그 안에 균열이 가버렸어. 심각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걸 또 조사했잖아요. 조사해서 2015년 5월에 그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FCS 납품업체에서 검사 결과를 조작한 거예요. 아, 이건 또 내부 비리입니다. 한마디로 불량품 납품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 스탱박 그룹도 아니고 네. 그 무기를 불량품을 그대로 납품해버린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이걸 또 해결한다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2018년 9월부터 전력화를 재개한다고 했어요. 재개한다고 했는데 또 문제가 8월에 생깁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볼트를 제끼니까 20mm 탄피가 나오지 않는 현상이 또 일어났어요. 탄약 불량이요. 맞아. 이번에는 탄약 자체 불량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FCS에서 또 균열이 가는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이 문제점이 사이클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이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2018년 8월 3일에 방위사업청이 뭐예요? 전력화 중단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 근본적인 의문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의문은 과연 20mm 유탄이 유용하냐 안 하냐 그 문제였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K11에 쓰이고 있는 20mm 유탄은 K167 공중 폭발탄입니다. 네네. 이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이 20mm 탄의 무게가 100g이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mm 유탄 있죠. 네. 40mm 유탄의 탄두가 거의 200g이거든요. 40mm 유탄은 탄두 말고 전체 중량은 한 270g이에요. 네. 근데 20mm 탄은 전체가 100g이고 탄두 중량만 하면 한 70g 정도 된대요. 네. 그럼 봐봐요. 물리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아무리 공중 폭발에 이점이 있다 한들 그 위력이 과연 40mm 탄하고 같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XM-25를 미군이 실전에 투입해봤는데 적 사상률이 제로였단 말이지. 아, 그랬죠.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미 육군이 XM-25를 가지고 실전에 갔어요. 특히 시가전에 들어갔단 말이야. 저쪽 지금 집안에 적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확인했어요. 네.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25mm 탄을 발사했어요. 들어가서 빵 터졌단 말이야. 네. 빵 터졌어. 그래서 들어갔단 말이야. 저게 당연히 소탕된 줄 알고. 확산탄이잖아요. 빵 터졌어. 들어가니까 멀쩡히 살아있더라. 멀쩡히 살아있고 반격을 하라 나한테. 그래서 거기에 급해서 거기 안에 수류탄까지 까놨다고. 수류탄이 까놨는데 수류탄도 위력이 부족했어요. 심지어. 왜 그러느냐. 네. 일단은 이 게릴라들도 방탄복을 입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실내 안에는 일단 뭐 구조물이 많죠.
테이블도 있을 수 있고 의자도 있을 수 있고 찬장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거 뒤에 숨으니까 위력이 감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통 방 안에 수류탄 까놓으면 다 죽어야 되잖아 영화에서는. 그럼요. 근데 25mm 탄도 쐈고 수류탄까지 까놨는데 뭐 아직 반격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파괴력이 그만큼 그렇죠. 굉장히- 위력이 떨어졌단 말이야. 수류탄 가지고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해결책이 뭐였냐? M71 로우 66mm 대전차 로켓이나 칼 구스타프 우관통총 있거든요. 네네네. 이거를 84mm짜리 이거를 쏴 넣어야지만 그때서야 완전히 소탕이 되더라. 이런 실전 결과가 있었어요. 또 하나 무슨 결과가 있었냐? 이제는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와요.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드래곤이라는 장갑차가 있거든요. 네. 얘가 30mm 체인 건 아파치에서 쏘는 거 같은 거 쏘는 거야. 네네. 여기 고폭탄을 서너 발 쏴 제껴야지만 실내가 청소가 되더라. 근데 여러분 이 스트라이커의 30mm 포탄의 탄두는 363g이에요. 그러니까 40mm 유탄의 거의 2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강력한 화력을 때려 넣어야 되는데 20mm 유탄이 되겠냐? 25mm도 안 되는데 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나와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미래의 보병 전투는 거의 여러분 거의 80% 이상이 어디예요? 시가전이에요. 야전에선 기계하고 싸워요.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전 그 보병 전투 기록을 분석해 보니까 80%가 시가전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메이커에서 개발한 20mm 유탄은 300m 이내에서만 창문을 관통해서 들어갈 수 있대요. 그리고 관통하고 들어가서 실내에서 폭발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확실히 적을 제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또 하나, 이게 여러분 공중 폭발탄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했죠. 폭탄이 이렇게 공중으로 가다가 빵 터지면 그대로 밑으로 확 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네. 이게 가는 관성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폭탄이 관성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앞쪽으로만 퍼져. 쏠려. 그러니까 예상보다 살상 범위가 좁더라.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또 나옵니다. 뭐냐? 그러니까 정확한 폭발 지점 설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K11 시범을 할 때 이게 연구원이 쏴요. 연구원이 쏘았거든요. 네. 연구원이 쏠 때는 백발백중이에요. 그 왜 풍선 놓고서 빵 터지고 풍선이 빵빵 터지는 그런 영상 아마 많이 보셨을 거야. 근데 이건 그야말로 이 K11 복합소총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연구원이 쏠 때 얘기고 이거를 실전에 배치해서 병사들한테 줘봤더니 의외로 거리 맞추는 게 힘들더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봐요. 그다음 우리 또 현역병들이 복무 기간이 짧아졌잖아. 이게 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익숙해질만 하면 제대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무기는 만약 전용 사수가 부상을 입거나 해서 이걸 못 쓰더라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어야 돼. 범용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뭡니까? 이게 거의 마지막인데 네네, 이게 뭡니까? 배터리 문제가 있어요. 배터리 문제가. 아니 총인데 왜 배터리가 또 문제야? 이게 만약에 배터리가 방전되잖아요. 네. 유탄 못 쏴요. 왜냐하면 FCS 안에 있는 배터리 전력으로서 20mm에 있는 신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 근데 이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이게 20mm를 못 쏴요. 쏠 수는 있는데 폭발이 안 되는 거예요. 배터리 많이 지급하면 되잖아요. 규정이 뭐냐면 1인당 11개씩 배터리를 줘요. 11개나 준다. 11개. 근데 카탈로그 스펙상의 배터리 수명 시간이 8시간이에요. 이게 네. 8시간인데 이게 그냥 켜놨을 때만 8시간이고 만약에 유탄 사격량이 많아지잖아요. 네. 유탄 막 쏘고 막 이렇게 하잖아. 네. 그럼 배터리가 팍팍팍 줄어요. 왜냐하면 또 거리 측정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또 배터리를 또 많이 소모한다. 그다음에 신관의 전력도 공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야간 열상 배터리 모듈은 또 따로 있어요. 이게. 또 따로 있어요? 따로 분리형이에요?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배터리가 또 당연히 전용 규격일 거 아니야. 범용 배터리가 아니고 네네. 뭐 AA 2개 넣는 거 아니잖아.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실전에서 이거 언제마다 한 번씩 이거 지급받을 거야, 배터리. 그리고 실전에서 충전하고 다녀 이거. 더군다나 제때에 배터리가 보급된다는 뭐예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문제까지 있어요. 이게 실질적인 해보니까 처음에는 계획 있는 장밋빛이었는데 해보니까 문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이죠. 2019년 12월 4일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 중단을 통보합니다. 거기서 이제 정경두 국방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카탈로그상의 하드웨어 스펙이 아닌 야전에서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보여지는 실전 성능이다. 장관님, 네, 그동안 얼마나 속이 미어 터졌겠습니까? 정확한 지적하신 건데, 그래서 이렇게 사업 중단을 통보하고 작년이었죠. 작년 8월 3일에 방위사업청이 메이커 측한테 사업 중단 결정에 따른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그래서 K11 900정을 회수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지불된 개발비나 기타 비용 한 1천억 원을 환불해야 된대요. 환불. 왜냐하면 메이커 쪽도 책임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말입니다. 네. 개발사의 원초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네. 방위사업청의 지지부진한 어떤 그런 판단 때문일까요? 이제 저는 뭐 메이커나 방위사업청을 뭐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실패해서 얻어야 되는 교훈이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근데 이번 교훈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는 거죠. 한마디로 실전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실전 데이터가 중요하다. 미군도 여러분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하지만 미군도 장밋빛 때문에 다 개발했다가 말아먹은 무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유, 그렇겠죠. 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전 현장에서 요구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 무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다 할 거야. 야, 이렇게 획기적인 나오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을 거야. 이게 착각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말했던 포르쉐 박사님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의 포르쉐 아저씨. 네, 포르쉐 박사. 이 하이브리드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이 무거운 차체를 잘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실전에서 잘 안 됐잖아요, 그렇게. 안 됐죠.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 기술만 믿고 초고속으로 전력화를 진행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뭐야? 재앙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미국이 XM29 프로젝트를 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미군과의 공조를 중요시하는, 그 다음에 미군이 사실상 우리의 롤모델인 한국으로선 그 프로젝트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이 저렇게 실패를 하니까 우리는 미국이 한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그걸 좀 더 개선한 무기를 내놓겠다라고 해서 내놓은 거, 야심차게 내놓은 건 전 여기까지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이 다음에 불거지는 반복되는 문제 있죠. 반복되는 문제점들. 이거는 우리가 아주 뼈 아프게 반성을 해야 되는 점이에요. 왜? 똑같은 결함이 사이클을 돌면서 계속해서 발생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불량품 납품 문제까지. 이거는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를 엄청 겪은 후에야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했다는 거. 이것도 약간 좀 아쉬운 대목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터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마스크 뭡니까? 샤를 TV에서 새로 선보이는 그 리유저블 마스크.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 옆모습 한번. 네, 옆모습 한번. 여기 지금 네오 아틀란이라고 써있죠. 멋집니다. 예. 또 다른 게 또 네, 있는 다른 것 같은데? 패턴도, 저 카모플라즈 패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 어떻습니까? 이야, 예. 멋집니다. 네. 여러분들 요거 다시 빨아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차단 기능도 있고 항균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런 게 아니고 다 그 기능성이에요. 기능성 원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좀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